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메시지 많이 보내시죠? 메시지 작성할 때 문법이 맞지 않거나 맞춤법이 틀리거나 격식에 맞는 표현이 잘못되면 성의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몇 번씩 고치게 되는데요. 갤럭시 S24 스마트폰은 메시지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메시지 작성 시에 단어나 문구 선택, 맞춤법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써주면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완성해 줍니다. 메시지 앱을 선택하고 연락처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메시지 입력창에 터치합니다. 그러면 키패드가 올라오게 되고요. 그 키패드 상단에 보시게 되면 갤럭시 S24의 인공지능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대화 번역, 문장 스타일, 철자 및 문법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상대편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자 메시지 보낼 때는 이 문자 메시지 입력창을 터치하고 여기에 그냥 메시지를 입력을 하시는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할 경우에는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기능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대화 번역부터 해볼까요? 대화 번역 선택합니다. 지금 번역 기능은 메시지에 쓰인 언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 언어를 한국어로 변형시켜주죠. 상대편이 문자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메시지가 왔는데요. 눌러서 번역이라고 위에 버튼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로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입력창을 터치하시고요. 여기 있는 인공지능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대화 번역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을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에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한국어로 써볼게요. 메시지 입력창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키패드가 올라오게 되고요. 그 위에 보시면 EN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입력창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번역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앞에 있는 EN을 바꿔주셔야겠죠. EN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을 영어로 번역해주죠. 이것은 상단에 나왔던 번역 기능과는 또 반대가 되겠죠. 상대편과 내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것은 들어온 메시지를 번역해주는 것이고요. 하단 키패드 위에 보이는 번역 기능은 내 언어를 상대편 언어로 번역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력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약속 잊지 않으셨죠?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위쪽 메시지 입력창에 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전송 버튼을 누르면 번역된 메시지로 전송이 되겠죠. 전송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영어로 전송이 되고요. 그 영어 메시지 아래에 한국어 메시지도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낼 때 번역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와 영어 외의 언어를 이용할 경우 여기 있는 ENKR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자동을 내가 원하는 언어로 바꿔주시거나 또는 도착 언어를 내가 원하는 언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동을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영어, 일본어, 한국어 세 가지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언어 추가를 눌러주시면 그 외에 다양한 언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할 언어들은 우측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일단 언어팩을 다운로드를 해 주셔야 되겠죠. 지금 메시지 창에서 이용하는 번역 기능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자체 기능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전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 상태에서는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 와이파이 상태에서 미리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아래 입력창에 터치합니다. 그러면 키패드가 올라오게 되고요. 지금 번역 기능을 실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키패드 위에 보면 여기 번역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눌려져 있죠. 이제 번역 기능을 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버튼을 눌러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이 여기 있는 번역 버튼을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번역 기능이 없어졌죠.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장 스타일을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텍스트부터 입력을 해달라고 하죠. 텍스트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일단 입력을 했습니다. 존대와 평어체를 섞어서 써봤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몇 시에 오나요? 좀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문장 스타일 나오죠?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해당 메시지를 여러 가지 스타일로 변형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원본이 있고요. 전문적인이라고 나오죠. 전문적인 문장은 안녕하세요. 오늘 몇 시에 오시나요? 좀 빨리 뵙고 싶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편안한으로 하면 야, 오늘 몇 시에 올 거야? 좀 빨리 봐줘. 라고 나오고요. 소설식으로 하면 또 소설 스타일로 바꿔주고요. 공손한으로 주게 되면 안녕하세요. 오늘 몇 시에 오시나요? 조금 빨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모지도 추천을 해주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 스타일로 바꿔주게 되는데요. 자,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니까 빨리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죠. 자, 우리가 여기에 입력한 메시지는 그런 뜻이 아니죠.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바꿔볼게요. 자,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인공지능 다시 나오죠? 인공지능 버튼 누르시고요. 문장 스타일 다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좀 더 매끄러운 문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원본이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전문적인이라고 있죠? 조금 더 빨리 만나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빨리 만나자. 공손한 보시게 되면 조금 빨리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자, 존댓말을 일일이 입력을 하면서 쓰려면 내용도 더 길어지고 평소문처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실수 없이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공손한으로 해볼까요? 여기 있는 적용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내용이 바뀌게 되겠죠. 자, 이 메시지 전송 버튼 누르면 이대로 내용이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철자 및 문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입력하라고 하죠. 또 텍스트 입력을 해볼게요. 맞춤법도 좀 틀리게 썼고요. 그 다음 앞뒤도 약간 바꿔봤습니다. 점심때 만나면 밥부터 먹고 백화점에 가서 살 것이 있어서 일찍 만났으면 해. 자, 이렇게 틀리게 내용을 썼죠. 자,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철자 및 문법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서 바꿔주겠죠? 점심때 만나면 밥부터 먹거나 백화점에 가서 살 것이 있어서 일찍 만났으면 해 라고 나왔죠. 자, 이렇게 띄어쓰기라든지 철자법을 전부 고쳐주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음에 들었으면 적용합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이 바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메시지 전송할 때 맞춤법이 틀리거나 또는 띄어쓰기가 엉망이면 상대편이 굉장히 성의 없게 받아들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고쳐서 전송을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그런 메시지일 경우는 활용도가 매우 높겠죠.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메시지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S24 스마트폰에 적용된 인공지능 중에 이 메시지에 적용된 인공지능이 가장 쓸모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메시지를 전송해서 상대편이 보면 취소할 수가 없죠. 본의 아니게 메시지를 잘못 보내서 낭패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이중 체크를 해서 전송을 하시면 실수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S24 스마트폰 갤러리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갤럭시 S24 사용자의 99%가 모르고 삼성에서도 홍보하지 않는 숨겨진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S24 스마트폰의 갤러리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요. 일단 갤러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찍은 날짜가 이렇게 위쪽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손가락 두 개를 좁혀주면 여러 장의 사진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죠. 자, 좁혀볼까요? 자, 그러면 점점 좁아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날짜가 연도별로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다시 확대를 하면 월별로 나오게 되고 또 확대를 하면 일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사진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선택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크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사진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진을 찍은 날짜, 시간, 그 다음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촬영 장소 정보를 제거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죠. 자, 일단 이렇게 찍게 되면 사진에 리마스터라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리마스터해서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리마스터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진을 리마스터 해주는 중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좌측은 원본이고요. 우측은 리마스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버튼을 터치해서 좌측과 우측으로 움직여 보시면 사진의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여기는 원래 원본이었는데 이것을 리마스터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우측으로 바뀌게 됩니다. 좀 더 선명해지고 밝아지죠.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전부 리마스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보면 동그라미 버튼이 4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상태는 전체적인 사진을 리마스터 해준 것이 되겠고요. 자, 이 사진에서 좋은 포인트들을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이 전체 사진 상태죠. 자, 그런데 두 번째를 터치하면 꽃만 확대가 된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를 터치하면 이 잎부분만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 또 터치하면 자, 이렇게 꽃과 잎부분이 확대가 돼서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리마스터를 할 뿐만 아니고 인공지능이 구도와 결과물을 판단해서 제일 좋은 샷을 뽑아주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면 이 컷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사진을 리마스터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의 경우는 그냥 사진만 찍은 경우고요. 만약 여러분이 모션으로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리마스터도 대단한 거죠. 인공지능이 이렇게 부분 잘 나온 컷을 뽑아주고 리마스터를 해주는 것도 대단한데요. 이 리마스터는 워밍업에 불과합니다. 다른 기능들은 정말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줘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카메라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모션 포토라고 있죠. 자, 이 모션 포토를 꺼짐이 아니고 켜짐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모션 포토를 켜주게 되면 모션 포토 버튼이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모션 포토를 켜고 찍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모션 포토로 찍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션 포토로 찍은 사진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모션 포토로 찍은 사진은 아래쪽에 모션 포토 보기라고 나오죠. 자, 이 모션 포토 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셔터를 누른 순간 앞과 뒤로 일정 시간이 같이 찍히게 되는데요. 자, 이 모션 포토를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리면 리마스터 외에 장시간 노출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장시간 노출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여러 컷의 사진으로 장시간 노출 효과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완성됐죠? 자, 그런데 사진이 어떻게 됐어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찍힌 경우에 흐리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아래쪽에서 장시간 노출 보기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잔상이 생기게 되면서 움직임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움직임은 천천히 움직이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지만 움직임이 빠를 경우에는 이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모션 포토를 이용해서 찍었는데요. 자, 이때 장시간 노출 이용을 해볼게요. 자, 장시간 노출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임이 완전히 흐려져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장시간 노출 보기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사람의 움직임이 흐린 상태에서 그대로 찍히게 되죠. 이걸 고스트 효과라고들 많이 부르죠.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는 뒤쪽에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앞쪽으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상태로 모션 포토로 찍게 되면 장시간 노출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피사체는 그대로 보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흐리게 나오는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시간 노출 기능은 그런 사진 찍을 때 꼭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배경 흐림 효과인데요. 이 배경 흐림 효과는 인물 사진을 찍거나 그 외에 사물을 찍을 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죠. 자, 보통 보케 효과라고 하죠. 배경 흐리는 사진은 찍을 때부터 그렇게 염두에 두고 찍어야 되는데 이 배경 흐림 효과를 이용하면 사진을 찍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터치해서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리마스터와 배경 효과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자, 배경 효과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사진에서 초점을 맞출 영역을 선택하라고 하죠. 자, 저는 여기 있는 꼬마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꼬마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 흐림 효과를 이용을 해서 꼬마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흐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러를 선택을 하고요. 아래쪽에 보면 효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0인 상태고요. 자, 그 다음 우측으로 밀어서 효과 강도를 제일 올려볼게요. 비교를 해보면 효과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효과 강도가 최고일 때 뒷배경이 흐려지는 게 보이시죠? 자, 글자 부분을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화면으로 보시기 때문에 효과를 덜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카메라로 하시면 완전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뒷배경이 많이 흐려질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흐려짐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효과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효과도 있죠? 뒤쪽에 있는 글씨가 흐려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스튜디오 효과가 되겠고요. 하이키 모노라든지 또는 로우키 모노, 그 다음은 컬러 배경도 있을 수 있고요. 컬러 포인트 기능도 있죠. 자, 이 컬러 포인트는 배경은 흑백으로 만들고 피사체만 컬러로 만드는 기능이죠. 자, 이렇게 해도 아주 재미있는 사진을 후보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줌 효과 같은 것들은 뒷배경이 앞으로 당겨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도 연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 사진 그대로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빛 반사 제거 기능인데요. 자, 보통 유리나 반사가 되는 그런 피사체가 주변에 있을 경우 주변 풍경이 반사가 된다든지 또는 빛이 반사가 돼서 보기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빛 반사 제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빛 반사 지우기라고 나오죠. 자, 빛 반사 지우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빛 반사를 제거해 줍니다. 자, 지금 이쪽을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있던 반사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지금 제거했다고 하죠. 자, 여기 있는 명령 취소를 눌러 볼게요. 자, 이게 원래 상태고요.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반사를 많이 제거할 수가 있죠. 자, 빛 반사 제거를 이용하면 2% 부족한 사진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사체가 크게 나온 이런 사진들은 전부 배경 효과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벤치를 중앙에 크게 잡았기 때문에 배경 효과 버튼이 나오죠. 자, 배경 효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물 사진과 동일하게 뒷배경을 흐려줄 수가 있어요. 자, 블러의 효과를 제일 많이 주겠습니다. 강도를 최고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이런 조각물이 흐려졌죠. 효과를 적용 안 해볼게요. 효과를 적용한 상태와 안 한 상태를 비교를 해보시면 좀 더 선명하게 나오고 흐려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중심이 되는 피사체를 좀 더 강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풍경을 찍었는데요. 자, 이 경우는 위로 터치해서 올리시게 되면 24시간 타임랩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타임랩스도 재밌는 효과를 연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타임랩스 효과를 연출을 해줍니다. 자, 완성됐죠? 자, 지금 이 타임랩스 효과를 적용하면 12초로 바뀌죠.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진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점점 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새벽이 돼서 사진이 밝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카메라를 거치해 놓고 풍경을 24시간 찍은 것 같은 이런 효과를 연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갤럭시 S24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인공지능이 그 사진에 가장 적합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사진을 분석해서 가장 좋은 효과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죠.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항상 이렇게 터치해서 위로 올리신 다음 어떤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사진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 갤러리에 숨겨져 있는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갤럭시 S24 스마트폰은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이 대거 도입되었죠.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가장 획기적으로 바뀐 음성 녹음 앱의 놀라운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성 녹음 앱 실행합니다. S24에서는 음성 녹음 앱을 실행하게 되면 녹음 파일이 우선 나오게 됩니다. 기존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음성 녹음이라고 해서 일반 인터뷰 텍스트 변환 3가지 메뉴가 나오고 녹음 기능이 우선 실행되죠. 여기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 파일을 보시려면 목록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갤럭시 S24부터는 녹음된 파일 목록이 우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단에 있는 녹음 버튼을 눌러서 바로 녹음을 시작할 수 있죠. 이 음성 녹음 앱을 실행하면 나오는 이 목록에 있는 파일들은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한 파일과 통화 중에 녹음한 내용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 음성 녹음 앱이 갤럭시 S24에서 업데이트 되면서 기존 음성 녹음 앱에서 녹음한 파일과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일 안정적으로 쓰시는 방법은 S24에서 녹음을 해서 S24의 음성 녹음 앱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줄 3개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녹음 파일과 통화 녹음이 있죠. 통화 녹음은 통화 중 녹음한 파일이 되겠고요. 모든 녹음 파일은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과 음성 녹음 앱에서 녹음한 파일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자, 카테고리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더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아래쪽에 카테고리 관리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녹음 파일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IB96 운영자님과 통화한 내용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 네이버 클로바 더빙으로 여러 명이 회의하는 상황을 연출해서 녹음해 봤습니다. 이 녹음 파일들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음성 녹음 앱에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B96 운영자님과 통화한 파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변환이라는 메뉴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새로운 음성 녹음 기능에 대해서 시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위쪽에 파형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5초 뒤로 갈 수도 있고요. 5초 앞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마커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커를 눌러서 북마크를 추가하게 되죠. 자, 이 부분 음성을 들어보시고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음성이 있을 경우 이렇게 북마크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좌측에 1이라고 나오죠. 하나가 추가됐다는 뜻이죠. 자, 아래쪽 화면을 잡고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나오고요. 전체 시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파형이 보이게 되고요. 터치해서 파형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을 반복한다든지 부분을 건너뛴다든지 재생 속도도 여기서 다 조절이 가능하죠. 자, 재생 속도를 올려주면 빠르게 재생이 되겠죠. 그 다음 5초 앞으로 5초 뒤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가 되겠죠. 그러면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과 자격증. 자, 그리고 필요하면 여기 있는 북마크를 이용을 해서 중요한 부분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북마크가 추가됐다는 표시가 여기 나오죠. 지금 현재 2개가 추가됐다고 나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 기능인데요. 자, 아래로 내리시면 이 중간에 텍스트 변환이라고 있죠. 자, 이렇게 녹음한 내용들을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갤럭시 S24 자체 기능으로 텍스트를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일단 텍스트로 변환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언어를 선택하라고 하죠. 자, 기본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언어가 있을 경우 언어 추가를 이용을 해서 여러 나라의 언어도 다운로드를 이용을 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 변환해 볼게요. 변환합니다. 자, 그러면 갤럭시 S24의 인공지능 표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변환되는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음성 녹음 내용을 분석을 해서 전부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전부 변환이 됐죠? 그러면 상단에 음성 내용과 요약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음성 내용을 보시면 발화자 1, 2, 1, 2 이렇게 나오죠. 음성을 분석을 해서 대화한 사람을 전부 분리를 해주죠. 그 다음 해당 내용을 들으실 때는 해당 내용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래쪽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 부분이 플레이 되면서 해당 내용을 들어볼 수 있죠. 플레이 해볼게요.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새로운 음성 녹음 기능에 대해서 시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이번에는 ib컴퓨터교육닷컴에 대한 설명 부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플레이를 하면 이 ib컴퓨터교육닷컴은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과 자격증 강의 그리고 모바일 기기 사용법 자, 이렇게 해당 부분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북마크 부분이 보이게 되죠. 그 부분으로 바로바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전체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요약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이 내용을 인공지능이 전부 요약을 해줍니다. 자, 요약 내용을 보시면 ib컴퓨터교육닷컴 소개라고 해서 ib컴퓨터닷컴에 대한 소개 내용이 나오죠. IB그룹 운영자님이 소개한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요약이 돼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AI와 자동화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도 여기에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약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위쪽에 보시게 되면 키워드라고 나오게 돼요. 자, 키워드 부분에 보시면 AI, 자동화, ib컴퓨터교육닷컴, 온라인 교육이라고 키워드를 뽑아주죠. 중요한 내용들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화를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약된 내용 중에 자동화라고 들어간 부분이 파란색 박스로 보이게 됩니다. 자, 자동화를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바로 해당 부분으로 이동이 되게 되고요. 플레이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인공지능과 AI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걸맞게 AI나 인공지능 또는 자동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요약된 내용 부분을 들려주게 되겠죠. 어느 부분에서 요약되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단하죠. 인공지능이 전체 내용을 전부 읽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자, 보통 업무상 통화할 때 내용을 전체를 녹음을 해서 나중에 전부 정리하고 요약하고 하시는데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전체 대화 내용을 자세히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녹음한 통화 내용을 인공지능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회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녹음된 회의 내용은 여기 있는 녹음 버튼을 이용을 해서 녹음을 한 것이고요.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클로바 더빙을 이용을 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자, 회의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또다시 텍스트 변환이라고 나오고요. 아래쪽에 똑같은 내용이 보이게 되죠. 자, 플레이 해보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갤럭시 S24 스마트폰에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정확히 뭔가... 자, 이렇게 전체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국어로 해야 되겠습니다. 텍스트 변환합니다. 자, 그러면 3명이 대화한 내용들을 인공지능이 또 요약을 해주고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겠죠. 자, 전부 텍스트로 변환이 됐네요. 자, 발화자 1, 발화자 2, 발화자 3이죠. 자, 완벽하게 변환이 됐습니다. 자, 기존의 음성 녹음 앱에서는 이 정도까지 완벽하진 않았는데요. 지금 내용은 거의 완벽하게 발화자를 구분을 해줍니다. 자, 지금 발화자 1이죠? 안녕하세요 부분이죠? 플레이 해보면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발화자죠?
반갑습니다죠?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발화자죠?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전부 구분을 해주죠? 자, 그 다음 다시 발화자 1이네요. 터치하고 플레이 합니다. 스마트폰에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들이 많이 생겼죠? 자, 내용을 보시면 제가 대본에 썼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게 완벽하게 대화하는 사람을 구분을 해주고요. 텍스트로 변환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2명이 아니고 3명이기 때문에 요약이 좀 더 어려울 텐데요. 어느 정도 요약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합니다. 자, 요약 누르자마자 바로 요약됐네요. 인공지능은 사람의 학습, 추론, 지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한 결과물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입력된 정보를 보여주는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감정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대단합니다. 제가 의도한 대화를 대본으로 썼던 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 키워드에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보여주죠. 자, 미래 부분을 터치해 볼게요. 그럼 여기 미래라고 나오죠? 자, 아래쪽 미래에 터치하고요. 그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때로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입력된 정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부분을 들려주게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대화한 내용들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고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은 정말 대단한 기능이죠. 인공지능이 이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 스마트폰에 이 기능이 들어와서 인터넷 연결 없이 자체적으로 이 정도 결과물을 뽑아내준다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로 발전하게 될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 처음에 들어오실 때 좌측 상단에 있는 줄 3개 버튼 누르시고 상단에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상단에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라고 나오죠. 자, 이걸 터치해 주시게 되면 텍스트 변환 언어가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영어나 한국어 미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값이죠. 자, 영어로 설정을 해주면 처음부터 영어를 인식을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변환을 하려면 다시 한국어로 바꿔주셔야겠죠.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는 언어로 미리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여기서 요약 누르고 들어가셔서 요약 기능을 사용 중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내려받은 언어팩이 영어와 한국어만 있다고 나오죠. 여러 가지 언어팩을 내려받으셨으면 그 언어팩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되겠죠. 필요한 언어가 있으면 미리 내려받아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설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녹음 모드라고 있는데요. 자, 지금 표준으로 되어 있죠. 자, 표준 상태로 이용을 해야만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고요. 번역과 요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이용을 하게 되면 텍스트 변환, 번역, 요약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기능을 이용하는 이유는 마주보고 있을 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 스피커로 녹음이 되고요. 그 다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 스피커로 녹음이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중간에 두고 양쪽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 인터뷰 기능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단점은 텍스트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 변환이나 요약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표준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인터뷰를 할 경우에는 음질이 인터뷰를 체크를 하는 게 좀 더 나은 음질을 들려주겠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녹음 음질이 나오는데요. 자, 이 녹음 음질 들어가 보시면 고음질과 중간, 저음질이 있죠. 기본은 중간 음질로 되어 있는데 음질이 좋을수록 인식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고음질로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은데 파일의 용량이 커지겠죠. 그것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테레오로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녹음 중에 전화가 왔을 때 차단을 할지 여기에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한참 녹음 중인데 전화가 오면 녹음이 끊어지게 됩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은 녹음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녹음일 경우에는 녹음 중 전화 차단을 꼭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블루투스 마이크를 이용할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 경우는 사용 가능할 때 블루투스 마이크 사용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에 체크가 돼 있지 않으면 블루투스 마이크가 연결돼 있더라도 음성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녹음된 파일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텍스트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없는 게 있죠. 자, 지금 텍스트가 있는 것은 이미 텍스트로 변환이 된 녹음 파일이 되겠죠.
자,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다시 녹음 파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상단에 보시면 번역 버튼이 보입니다. 지금 음성 내용이나 요약은 상단에 있는 번역 버튼을 눌러서 번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음성 내용부터 번역을 해볼까요? 번역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한국어를 한국어로 지금 번역한다고 나오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한국어 눌러주시고요. 그것을 영어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내용들이 전부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굉장히 빠르죠? 이 갤럭시 S24의 번역 기능은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약도 번역해 볼까요? 자, 요약 누릅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자, 영어 터치하시고요. 아래쪽에서 번역 누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도 전부 번역을 해주죠. 자, 번역이 전부 됐네요. 그렇죠? 완벽한 번역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된 내용을 읽어주지는 않습니다. 번역된 텍스트만 보여주게 돼요. 그 다음은 녹음 기능인데요. 녹음 기능은 그냥 녹음 버튼만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자, 눌러보시면 바로 시간대가 나오고 파형이 나오면서 녹음이 시작되죠. 자, 그 다음에 잠시 멈춤, 다시 녹음 시작, 그 다음에 아예 멈춤 버튼 이용할 수 있고요. 저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음성 녹음 앱의 인공지능 기능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갤럭시 S24가 출시되면서 가장 놀라운 기능이 이 음성 녹음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가 외국 영화나 외국 유튜브 방송도 스피커로 틀어놓고 이렇게 녹음을 해봤는데요. 완벽하게 번역되고 녹음됩니다. 앞으로는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겠죠. 머지않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음성 녹음 앱 실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S24 울트라는 스마트폰에 펜이 기본 포함이 되어 있죠. 이 펜을 이용하게 되면 스마트 셀렉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펜을 이용하지 않아도 스마트 셀렉트 기능을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 펜이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갤럭시 S24 울트라의 펜을 이용한 기능을 살펴보고 펜이 없는 기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갤럭시 S24더라도 울트라 기종이 아닌 기종들은 화면에 펜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펜을 이용을 해도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펜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 셀렉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아래쪽에 이렇게 펜이 꽂혀 있죠. 이 펜을 빼게 되면 스마트폰 우측에 연필 모양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S펜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스마트 셀렉트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캡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각형,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형, 원형, GIF와 고정, 이 5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선 사각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웹으로 검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웹으로 검색을 하던 중 S펜을 이용을 해서 펜 메뉴를 누르게 되면 스마트 셀렉트가 나오죠. 스마트 셀렉트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사각형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캡처하고자 하는 구역을 터치,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그 구역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렇게 구역이 선택되면 복사를 해서 다른 곳에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내려받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텍스트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좀 더 텍스트가 많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스마트 셀렉트 선택합니다. 그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텍스트 인식 기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로 인식이 돼서 복사를 하거나 번역을 할 수 있고요. 공유도 할 수 있죠.
자, 복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노트 앱이나 SNS를 이용을 해서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어디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은 해외 사이트를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아마존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내용을 번역을 해야 돼요. 자, 이럴 때 여기 있는 캡처 버튼 누르시고요. 스마트 셀렉트 선택한 다음 사각형 터치 드래그해서 이 구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텍스트 인식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이 돼서 나오죠. 부활절 장식이라고 하네요. 테이블 장식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할 수 있죠. 그 다음 자유형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구역을 이렇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자, 이것을 아래에 있는 자르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일반 사진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죠. 자, 자르기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고요. 공유 버튼을 눌러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셀렉트를 이용을 해도 펜 기능은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 위에 간단하게 메모 같은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 선택해서 자, 이 구역 전체를 이렇게 캡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르기 버튼 누르게 되면 펜이 나오게 되죠. 자, 이 펜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쓸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지울 수도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웹서핑을 하시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신 다음 공유를 하거나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동 선택 부분인데요. 이 자동 선택도 어떤 스마트 셀렉트를 선택해도 항상 나옵니다. 일단 자유형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유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자동 선택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동 선택을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인형만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선택이 완전히 되지 않은 부분은 아래에 있는 플러스 선택과 마이너스 선택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추가를 해주거나 또는 빼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형만 선택이 된 상태가 되죠. 자, 이것을 저장을 하게 되면 주위가 비어있는 상태로 저장이 되죠. 그 상태로 그대로 다른 사진과 합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원하는 사진을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스티커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스티커 누르시고 갤러리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버튼이 나오게 되죠. 플러스를 누르시고 지금 저장한 이 사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구역만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비어있는 상태로 나오죠. 다음 합니다. 자, 어떤 스타일로 할지 여기서 선택을 해주는 거죠. 윤곽선을 줄 수도 있고요. 컷아웃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컷아웃을 줘볼까요? 자,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에서 금방 잘라낸 부분을 여기 이렇게 얹어서 합성을 할 수 있죠. 자,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스마트 셀렉트 기능들은 전부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고정 기능인데요. 이 고정 기능은 SNS나 메시지로 계좌번호라든지 또는 전화번호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외우시는 분도 있고 따로 적어 놓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를 선택해서 복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텍스트를 직접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하면 모르겠지만 명함이나 계좌를 직접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복사를 할 수 없어서 외우거나 다른 곳에 적어놔야 되죠. 자, 이럴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문자로 계좌번호와 금액을 보내줬는데요. 자, 이 경우는 이렇게 터치해서 복사를 하면 되겠지만 통장을 직접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복사해서 은행 앱에 붙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자,
자, 보안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아예 캡처를 해서 띄워놓고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는 펜 메뉴 누르시고요. 스마트 셀렉트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박스가 나오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자, 구역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고정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고정이 돼요. 항상 이 계좌번호는 제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닫겠습니다. 계속 위에 떠 있죠. 여기서 은행 앱을 실행해 볼게요. 자, 은행 앱을 실행했는데 계속 위에 떠 있죠. 자, 이체 해보겠습니다. 자, 이체 금액 누릅니다. 자, 그 다음 계좌번호가 위에 있죠. 이걸 그대로 여기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죠. 어떤 앱을 실행해도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는 항상 제일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내용을 보고 그대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 없을 때는 한 번만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X라고 나오죠. X 버튼 누르시면 바로 닫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셀렉트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스마트 셀렉트를 S펜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손으로 터치해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적용이 안 되죠. 이 S펜을 이용해서 스마트 셀렉트를 이용할 때는 S펜으로만 이용해야 되고요. 만약 S펜이 없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럴 때는 엣지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울트라 기종이 아닌 S24, S24 플러스 그 외에 다른 스마트폰들은 엣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좌측이나 우측을 쓸어 당기면 이렇게 엣지가 나오게 되죠. 이 엣지에서 동일하게 스마트 셀렉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타원형, 고정 삽입 그대로 나오죠. 이 엣지 기능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엣지 패널이라고 있죠. 자, 이 엣지 패널을 체크해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엣지 패널을 켜주시게 되면 스마트폰 좌측이나 우측에 엣지를 당길 수 있는 바가 하나 나오죠. 자, 이렇게 바를 당기면 엣지 패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스마트 셀렉트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엣지 설정에서 스마트 셀렉트를 꺼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엣지를 꺼내 볼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설정이 나오죠. 설정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스마트 셀렉트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측을 터치해서 좌측으로 밀게 되면 이 스마트 셀렉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당기면 스마트 셀렉트 나오죠. 사각형 누르시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캡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시 당기시고 여기서 고정 삽입 선택하시면 이렇게 고정 삽입을 해줄 수 있습니다. 펜을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펜으로만 가능하지만 펜을 이용할 수 없는 스마트폰들은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대신 펜이 없으면 약간 불편한 점은 있죠. 엣지 패널을 꺼내셔야 되고 일일이 또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펜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엣지 패널을 열 수 있는 대다수의 갤럭시 스마트폰들은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 기능은 S24에서만 가능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S24 울트라의 펜을 활용해서 캡처하는 방법과 펜이 없는 기종에서도 캡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놀라운 기능들로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갤럭시 S24 스마트폰에 버즈 이어폰이 결합되면 디지털 기기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와 버즈 이어폰을 결합하면 경험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S24와 버즈 이어폰인데요. 이 버즈 이어폰은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동을 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자, 버즈 이어폰 뚜껑을 열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바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어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버즈 이어폰을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방법은 삼성 스마트 띵스를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플러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기기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삼성 기기 추가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 따로 추가를 하지 않아도
버즈 이어폰 뚜껑을 열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버즈 이어폰을 인식을 시키신 다음 갤럭시 웨어러블 앱을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 웨어러블 앱을 이용을 해서 버즈 이어폰을 다양하게 설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어폰을 끼게 되면 주변 소음이 들리지 않아서 위험할 경우가 많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또 이어폰을 빼셔야 되는데 이 버즈 이어폰은 주변에서 나오는 대화 소리가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주변 소리를 키워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소음 제어도 자동으로 해주게 되죠. 자, 그리고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음악을 들으실 때 통화하실 때도 전부 이 버즈 이어폰만 터치해서 간단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갤럭시 S24의 가장 이슈가 되는 기능인 통역 기능에 이 버즈 이어폰이 결합이 되게 되면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볼 필요 없이 버즈 이어폰으로 통역된 내용이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 없이 전 세계 누구와도 간단하게 대화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에 버즈 이어폰이 등록이 되게 되면 이제 이 뚜껑을 열기만 하면 바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 바로 인식이 되죠. 자, 그러면 귀에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갤럭시 버즈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통역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버즈와 S24가 결합이 되게 되면 통역 기능을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위쪽을 아래로 내리고요. 여기서 통역 기능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역 기능이 실행이 되고요. 제가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한국어로 말을 하게 되면 상대편은 영어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터치해서 말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갤럭시 버즈로 영어로 통역이 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상대편이 말을 합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Have a nice day. 자, 그러면 갤럭시 버즈로 통역된 한국어 음성으로 들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도 내 소리, 상대편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상대편과 직접 대화하는 것 같이 활용할 수 있죠. 자, 물론 상대편은 여기에 있는 대화를 읽어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편도 갤럭시 버즈를 끼고 통화를 하게 된다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죠. 자, 놀라운 기능이 되겠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시다 보면 작은 음성 통역기를 귀에 꽂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그런 기능이 실현이 됐죠. 자, 그 다음 앞으로 출시될 갤럭시 버즈 3부터는 이어폰만으로도 그런 기능이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점점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화할 때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통화 번역의 경우에는 상대편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통화 어시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통역 기능을 이용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이 상대편에게는 통역이 돼서 들리게 되고요. 저한테는 상대편이 한 말이 통역이 돼서 이어폰으로 들리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갤럭시 S24와 버즈가 결합이 되면 제일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통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즘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시는데요. 해외여행 가실 때는 버즈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많이 보실 텐데요. 유튜브 보실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를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 버즈 이어폰을 터치해서 뒤로 이렇게 밀게 되면 영상이 멈추게 되고요. 다시 터치해서 뒤로 밀게 되면 다시 플레이가 되겠죠. 이렇게 멈추거나 플레이하는 것을 이어폰을 터치해서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올 때가 있죠. 자, 그럴 때도 전화를 받거나 끊을 때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편이 유튜브를 보는 도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기 위해서 갤럭시 버즈를 2번만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고요. 통화가 끝난 다음 전화를 끊을 때는 2번만 터치해 주시면 바로 전화가 끊어지게 되겠죠.
자, 만약 전화를 받기 싫어서 거절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도 이어폰을 터치해서 간단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거절할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이어폰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 거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일일이 보지 않아도 이어폰만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이 주머니 안에 있더라도 통화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버즈에 마이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하고 상관없이 버즈로 통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통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주머니 안에 넣거나 가방 안에 넣어놨는데 전화가 오면 일일이 꺼내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전화가 오게 되면 간단하게 2번 탭으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웨어러블 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소음 제어 부분이 있죠. 이 소음 제어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터치하게 되면 주변 소음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 대신 주변에서 말소리가 나게 되면 자동으로 주변 소리 듣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일단 노이즈 캔슬링을 터치해 볼게요. 다시 말을 하게 되면 원래대로 주변 소리 듣기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죠. 자, 끄기를 하게 되면 지금같이 말소리가 들리면 주변 소리 듣기로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경우 주변 소리를 키워줘서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있어도 들리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것은 여기에 대화 감지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대화 감지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소음 제어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편리한 터치 컨트롤 기능인데요. 자, 터치 컨트롤 들어가시게 되면 탭하기, 2번 탭하기, 3번 탭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곡을 재생한다든지 일시 정지하거나 다음 곡 재생, 이전 곡 재생, 그 다음 주변 소음이 들리지 않으면 길을 가거나 할 때 위험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는 길게 누르기를 이용을 해서 소음 제어 모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터치하고 길게 누르면 오른쪽 소음 제어 모드를 바꿀 수 있고요. 왼쪽을 터치하고 길게 누르면 왼쪽 소음 제어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터치하고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은 소음이 같이 들리게 되고요. 왼쪽은 안 들리죠. 자, 다시 띄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있는 도중에 뭔가 주변 소음을 들어야 된다거나 할 때는 간단하게 터치해서 주변 소음을 듣고 주변 소음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버드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알림을 읽어줄 수가 있고요. 음성으로 빅스비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중에 주변 소음도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장시간 목을 숙이고 있을 경우에는 목 스트레칭을 해주라는 알림도 울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실험실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요. 그전에는 볼륨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실험실에 있는 가장자리 2번 탭하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음량을 낮추려면 왼쪽 이어버드의 가장자리를 터치하라고 하고 볼륨을 높이려면 오른쪽 이어버드의 가장자리를 터치하라고 하죠. 자, 지금 이어버드를 보시게 되면 자, 위쪽이 있고요. 아래쪽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2번 터치할 때마다 볼륨이 올라가게 되죠. 자, 위쪽을 터치하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가장자리를 터치했을 때 볼륨이 조절되게 됩니다. 자, 지금은 볼륨이 올라가고 있죠. 왼쪽 이어버드를 그런 식으로 터치하면 이번에는 볼륨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갤럭시 S24와 갤럭시 버즈를 결합해서 이용하면 미래의 라이프를 미리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능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으니까 외부 활동이 많으신 분이나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꼭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버즈와 갤럭시 S24를 결합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갤럭시 S24가 출시되면서 가장 획기적으로 바뀐 부분이 전반적인 스마트폰 기능들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노트 앱인 삼성 노트의 인공지능 기능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노트 앱은 유료 앱 못지않은 기능을 제공하면서 비용 추가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에 특화된 앱이죠. 삼성 노트 실행하겠습니다. 펜을 이용하면 다양한 기능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S24 울트라 기종이기 때문에 하단에 이렇게 펜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울트라가 아닌 기종인 분들은 이런 S펜을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종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삼성 노트 앱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삼성 노트에서 작성한 여러 가지 문서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지금 하나만 나와 있죠. 자, 그 아래에 보시면 여기에 새로운 노트 작성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누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는 펜 기능이 우선 나오게 됩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키보드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모드로 바뀌고요. 다시 누르게 되면 그릴 수 있는 필기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필기 모드는 내가 직접 화면에 원하는 것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글씨를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그림으로 저장이 돼서 나중에 노트에서 열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펜을 터치하지 않고 근처에 가져가면 이렇게 확대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작성한 문서가 열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우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지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형광펜 모드를 이용을 하면 형광펜 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이미 쓰여진 글씨에 대해서 형광펜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캔받은 문서가 있을 경우 자,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텍스트가 그대로 비치는 형광펜과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문서 지워볼게요. 터치하고 체크가 되면 아래쪽에서 삭제 버튼 누르면 휴지통으로 이동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열어서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PDF를 열어서 직접 필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노트를 하나 연 다음 그림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서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미지, 스캔, PDF, 카메라라고 나오죠. 직접 찍은 사진을 바로 얹을 수도 있고요. 또는 스캔을 받거나 이미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고 내 스마트폰에 있는 PDF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그림판에서 직접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이미지 터치합니다. 그 다음 갤러리에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문서 파일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서가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에 직접 펜으로 체크하거나 확대를 해서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는 형광펜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겠죠. 종이 문서에 바로 쓰듯이 이 삼성 노트에서 직접 쓸 수가 있겠죠. 자, 필요 없으면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가져온 이미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다시 새로운 노트 버튼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키보드 모양을 눌러서 텍스트 입력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지 않던 버튼이 하나 나오죠. 인공지능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 버튼을 이용을 해서 삼성 노트에 쓰여진 내용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긴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한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인공지능 버튼을 누릅니다. 자, 갤럭시 S24에서 이렇게 별이 3개 있는 버튼이 나오면 무조건 인공지능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면 자동 서식, 요약, 오탈자 수정, 번역 4가지 기능이 나오죠. 자, 자동 서식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제대로 된 서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요약은 이 내용을 인공지능이 요약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오탈자 수정은 인공지능이 이 내용에 대한 오자나 탈자를 전부 수정해 줍니다. 자, 보통 이렇게 내용을 쓰고 전부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고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이럴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번역 기능도 제공이 되겠죠. 자, 우선 자동 서식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체 텍스트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자동 서식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제목 및 글머리 기호, 회의 노트 이렇게 2가지가 나오죠. 자, 제목 및 글머리 기호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서식으로 만들어 주죠.
자, 간단하죠? 기술의 발전과 적용, 기술의 발전 속도, 그 다음에 앞쪽에 강조 표시 들어가고요. 소제목 나오고 전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건 정말 편리합니다. 저는 이거 한번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서식으로 만들 때 하나씩 전부 조절을 하고 엔터 넘기고 복잡하게 이용하는데 누구나 간편하게 버튼 한 번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 서식을 만들게 되면 하나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 종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점들이 여러 개 보이죠? 자, 한번 넘겨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컬러를 적용해서 이렇게 서식을 작성을 해줬고요. 자, 또 한번 넘기면 이번에는 앞서와는 약간 달라졌죠. 자, 앞서는 기술의 발전과 적응이라는 제목이 있고 소제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은 기술의 발전 속도, 양자 컴퓨터 실현, 새로운 기술과 개념의 탄생, 짧은 내용으로 묶어서 만들어줬습니다. 자, 또 하나 넘겨볼까요? 자, 이번에는 박스를 쳐줬고요. 자, 또 넘겨보면 중앙으로 정렬을 해서 만들어주죠. 대단하죠? 일단 이 내용들에서 어떤 것이 주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어떤 것인지를 전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글 같은 거 쓰실 때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으실 경우 일일이 정리하실 필요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주시면 인공지능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손안의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덮어쓰기 선택하시면 이 내용들을 덮어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노트에 이 내용을 추가할 수 있거나 또는 현재 페이지 앞쪽으로 추가를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냥 아래로 쓸어 내리시면 원래 텍스트가 나오게 되겠죠. 자,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르고요. 자, 자동 서식 들어가서 이번에는 회의 노트를 선택해 볼게요. 자, 회의 노트 합니다. 자, 그러면 회의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겠죠. 지금은 따로 발언자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지만 발언자가 분류가 되어 있을 경우 회의록 같이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텍스트만 쓰여 있으니까 똑같이 나오게 돼요. 자,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약을 들어가 볼게요. 자, 요약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줬죠. 두 가지 주제로 묶어서 요약을 해줬습니다. 원래 텍스트 내용은 더 길지만 요약을 통해서 주제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 경우도 똑같이 복사하거나 덮어쓰거나 추가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요약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편한 요약과 좀 더 세부적인 요약이 있습니다. 자, 그 경우 요약 우측 끝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표준 요약인데요.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써주는 요약으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자세히 보기 터치하고 완료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요약을 해주게 돼요. 자, 지금 한 문단 정도가 더 늘어났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두 종류로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요약 기능도 거의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요. 본문 내용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정확한 요약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오탈자 수정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본문 내용에서 문법에 맞지 않은 것이라든지 띄워쓰기, 오차 탈자들을 전부 고쳐주게 됩니다. 자, 지금 고친 부분들을 이렇게 파란색 줄로 보여주고 있죠. 자, 원본과 비교를 하실 때는 터치해서 좌측으로 넘기면 여기는 원본이 나오고요. 터치해서 우측으로 넘기면 수정한 부분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100년 동안이 붙어 있는데요. 넘기면 100년 동안 떨어져 있고요. 산업혁명 때의 떨어져 있죠. 여기는 산업혁명 때의 붙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띄워쓰기도 전부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오자는 없나 보네요. 자, 보통 긴 텍스트를 쓸 경우에는 내가 쓴 텍스트는 오자나 탈자, 띄워쓰기 같은 걸 찾기가 어렵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찾아달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완벽하게 찾아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번역 기능이네요. 자, 번역 눌러봅니다. 자, 번역 기능 누르시면 현재 한국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한국어를 어떤 언어로 번역할지 여기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영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번역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주고요. 자, 여기 있는 영어를 누르시고요.
일본어로 바꿔주시면 번역 버튼 누르면 또 일본어로 번역을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한국어, 영어, 일본어 외의 언어로 번역을 할 경우 여기 있는 번역 언어를 누르시고 아래쪽에서 언어 추가 누르신 다음 원하는 언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원하는 언어는 다운로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자, 만약 외부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데이터 요금이 당연히 부과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미리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아 두시는 게 좋겠죠. 평상시에 자주 쓰는 언어들은 미리 다운로드 받아 두도록 하세요. 자, 지금은 본문 내용을 번역을 했는데요. 자, 앞서 인공지능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자동 서식으로 만든 내용도 번역이 됩니다. 자, 자동 서식 누른 다음 제목 및 글머리 기호하시고요. 여기서 이 내용을 덮어쓰기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 번역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번역이 되겠죠. 자, 영어로 해볼까요?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약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삼성 노트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써본 인공지능 기능 중에서 가장 활용도 높고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